제임이라는 이름의 여인은 2010년 3월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주변인들은 그녀가 어디로 간 건지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전혀 알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미시건 주립대학을 졸업한 제이미는 독립적이고 자신감이 넘치는 친구였다고 친구들은 말합니다. 그런 그녀가 왜 갑자기 사라졌을까요? 탐정들은 말합니다. 제이미와 같은 백그라운드를 가진 사람이 갑자기 흔적도 없이 10주 이상 말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일은 없다고 말이죠. 제이미의 친구들은 모두 이런 상황을 믿을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대학 졸업 후에 제이미는 피닉스, 아리조나주로 이사를 합니다. 피닉스는 대도시이고 사막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친구들에 의하면 제이미는 그녀의 부모와는 그렇게 가깝지는 않았다고 하네요. 그녀가 유일하게 매일 만나는 사람은 함께 살고 있었던 그녀의 남자친구인 브라이언이었다고 합니다. 브라이언에 따르면 그 둘은 3년 정도 사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녀의 과거나 가족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꺼려했다고도 했습니다. 그녀가 가족들을 만나야 할 때마다 그녀는 두려워했다고도 말했죠. 브라이언의 말을 신뢰할 수는 없지만 그는 그렇게 말하고 있었죠. 탐정들은 말합니다. 그녀의 집에는 혈흔 등의 그 어떤 증거도 남아있지 않았다고 말이죠. 그녀의 대학 친구들은 그녀는 좋은 사람이고 이런 일이 그녀에게 일어났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탐정들은 말합니다. 그녀는 아마도 살해되었을 거라고요.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이유도 없이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는 분명히 살해된 것이라고 말이죠. 한편 그녀의 남자친구인 브라이언은 그녀가 살아있다고 주장합니다. 브라이언은 제이미가 부모의 10만 달러를 훔쳐서 아리조나주를 떠났다고 말이죠. 탐정들은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라고 반응했죠. 그러자 브라이언은 아주 당당하게 맘대로 생각하라며 자신은 그녀가 살아있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제이미의 대학 친구들은 학창시절에 제이미와 같은 집을 공유하기도 했고 신뢰가 깊고 좋은 친구 사이였다고 회상했습니다. 또한 제이미는 미시건 풋볼팀의 경기를 아주 좋아했다고도 합니다. 그녀의 친구들 중 한 명인 쉴라는 제이미처럼 이민자 집안 출신이었기 때문에 쉴라는 제이미와 공통점이 많다고 느꼈다고도 했습니다. 모든 이민자 부모들이 그러하듯이 자식들이 성공하기를 바랬고 그래서 부담감도 있었다고 합니다. 제이미의 부모들은 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온 이민자 가정이었죠. 제이미의 부모들도 제이미가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고 제이미가 부담감을 느꼈을 수도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들은 딸이 의사가 되기를 원했고 다시 의과대학에서 공부하기를 원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이미는 부모들의 뜻과는 달리 미시건 대학교를 졸업한 후에 피닉스, 아리조나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의료기기 판매를 영업하는 고소득의 직장도 구했죠. 그녀는 대학 친구들과도 계속 이메일 등을 통해서 친분을 유지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이미는 피닉스, 아리조나에서 동떨어져 살았기 때문에 외로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피닉스에서 미시건 대학교 동창클럽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녀가 좋아하는 미시건 풋볼팀의 경기를 동창들과 응원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동창클럽에서 제이미는 브라이언을 만나게 되었던 것이죠. 2007년부터 사귀게 되었던 그들은 1년 뒤에 제이미 소유의 집에서 동거를 하게 됩니다. 제이미는 1년에 한국 돈으로 1억 원 정도를 버는 고소득의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헬스 트레이너로 일하는 브라이언은 소득이 적은 편이었죠. 남자친구 브라이언은 생활비의 대부분은 제이미가 해결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브라이언은 자신도 돈을 벌고 있어서 제이미에게 의지하지는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같이 살면서 생활비를 반씩 부담하던가 하지 왜 제이미가 대부분의 생활비를 지불했을까요? 결혼한 사이도 아닌데 말이에요. 브라이언이라는 남자친구는 본인이 자기 발로 제이미의 집에 들어가서 살면서 뻔뻔스럽게 생활비도 안 냈는데 본인은 제이미에게 의지를 하지 않았다? 제이미가 본인의 집에 남자친구를 빌붙어 살도록 허락을 하지 말았어야 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던 중
제이미는 2009년 8월에 고소득의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녀는 새로운 직장을 사방으로 알아보았지만 그 당시 미국에서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시기로 직장을 구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극도로 우울해했고 그들의 사이도 멀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남자친구인 브라이언은 아파트를 렌트하여 제이미의 집에서 나오기로 결심하고 그녀에게 말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갑자기 그에게 직장에 일주일 동안 휴가를 내라고 하며 자신과 콜로라도 덴버로 가서 집을 구하자고 했다고 합니다. 덴버에 직장을 구했다고 하면서 말이죠. 브라이언은 거절했다고 합니다. 브라이언은 그녀에게 나는 너와 같이 집을 구하지 않을 것이며 너와 결혼할 생각도 없다고 말했다네요. 그러자 제이미는 화를 내며 자신과 말싸움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둘 다 싸움을 멈추었고 그렇게 다음날 아침이 되어 브라이언은 직장으로 출근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제이미의 지인으로부터 다른 내용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제이미가 사라진 것으로 추정된 날 오후 브라이언은 또 뜬금없이 미시건 대학교 동창클럽 회장에게 전화하여 제이미가 자신을 버렸고 그녀는 콜로라도 덴버로 이사를 갔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동창 회장은 브라이언이 제이미에게서 버림받고 나서 화가 나 있는 것처럼 들렸다고 했습니다. 브라이언의 진술에는 자신이 제이미를 버린 것처럼 말했지만 그것은 모두 거짓말이었고 사실은 자신이 버림을 받은 것이었죠. 만약 브라이언이 아무런 잘못도 없는 사람이었다면 골치 아프게 뭐하러 거짓말을 꾸며댈까요? 어쨌거나 브라이언은 자신이 제이미와 언쟁이 있었던 그날 새벽 3시 15분이 자신이 그녀를 마지막으로 본 시간이라고 진술했습니다. 한편 그녀의 가족들은 제이미가 가족들과도 연락을 자주 하지는 않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3달이라는 시간이 지나도록 아무도 제이미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말이죠. 그러던 중 제이미가 사라진 후 2개월 정도 시간이 흐른 후 미시건 대학교 동창클럽 회장은 브라이언이 자신에게 전화를 하여 제이미가 어떻게 된 건지 걱정이 되기 시작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브라이언을 수상하게 여긴 동창클럽 회장은 몇 명의 회원들과 함께 사립탐정을 고용하여 브라이언의 백그라운드를 확인해달라고 부탁했다고 합니다.